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로서 압력 수조를 설치할 경우 압력 수조 내에 유지시켜 주어야 할 공기의 최소 압력을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구하시오. 자, 문제의 조건을 보시면 자, 대기압은 0.1메가파스칼, 절대 압력으로 0.1메가파스칼이고요. 압력 수조의 송수구와 헤드 간의 배관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 자, 압력 수조의 송수구와 헤드 간의 배관 마찰 손실은 무시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압력 수조의 송수구는 최고의 스프링클러 헤드와 같은 높이에 있으며 수조 내의 수면과 송수구 간의 낙차는 무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무시해요. 낙차도 무시, 그리고 배관 마찰 손실도 무시입니다. 그리고 수조 내에는 항상 내용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물을 채워두고 있다. 그러니까 3분의 2가 물이고 나머지 3분의 1이 기체가 되겠죠. 공기. 그리고 수조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헤드의 개방 시 방수압은 최소한 0.1메가파스칼이 되어야 한다. 방수 압력이. 그리고 공기의 분자 운동은 이상기체의 성질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자, 이제 문제 조건을 이용해서 바로 공기. 자, 공기의 최소 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어떤 값을 이제 구하셔야 되냐면은 필요 압력. 자, 먼저 구할게. 필요한 압력을 먼저 구해야 돼요. 필요한 압력. 자, 필요한 압력을 P라고 놨을 때 P는 P1 플러스 P2에다가 자, 얼마를 더해주냐면은 지금 수조로부터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헤드의 개방 시 방수압은 최소한 0.1메가파스칼이라고 했죠? 그래서 0.1만큼을 더해주면 됩니다. 0.1. 자, 그런데 이 P1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손실인데 지금 무시한다라고 했죠? 자, 이건 무시입니다. 무시했고요. 그리고 낙차도 무시한대요. 이 P2가 낙차인데, 낙차 압력인데 이것도 무시입니다. 그럼 결국 남아있는 거는 0.1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압력은 얼마다? 0.1메가파스칼이 필요한 압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0.1메가파스칼이 필요한 압력이에요. 자, 이제 이 압력을 구했으니까 우리 뭘 구하냐? 공기에 유지시켜줘야 될 공기의 최소 압력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이제 P0. 자, P0로 놨을 때 VA분의 V. 자, 여기에다가 P 플러스 PA 마이너스 PA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압력 수조 내에 유지시켜 줘야 할 공기의 최소 압력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이때 보세요. 이 VA가 뭐냐? VA는 압력 수조의 기체. 압력 수조에 해당하는 기체의 최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V에 해당하는 거는 바로 압력 수조의 최적이 되는 거고요. 자, P는 좀 전에 구했던 요 필요한 압력이 P예요. 그리고 PA는 대기압입니다. 대기압. 문제에 나왔죠. 0.1 나왔죠. 자, 근데 문제에서 이 압력 수조의 최적이 안 나왔죠. 그렇죠? 조건이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압력 수조의 최적을 임의대로 설정을 할게요. 이거를 1세제곱미터로 설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압력 수조에 있는 압력 수조의 기체 최적은 얼마가 될까요? 얼마? 압력 수조의 기체 최적. 지금 수조 내에는 항상 내용량의 3분의 2에 달하는 물을 채워뒀대요. 그럼 나머지 3분의 1은 뭐예요? 공기죠, 공기. 그래서 이 압력 수조의 최적이 1이면 압력 수조에 있는 공기, 즉 기체의 최적은 얼마가 되겠어요? 3분의 1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전체 최적이 3분의 1인 거니까. 근데 만약 이게 100이다. 이게 100이면 얼마예요? 100이면 3분의 100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비율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자, 대입을 해보면 이 식에다가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자, VA는 3분의 1이죠. V는 1이죠.
어차피 비율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비율이기 때문에 얼마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에다 곱하기 필요 압력이 0.1이에요. 0.1 플러스 그리고 대기압 0.1이죠. 대기압 0.1 그리고 마이너스 대기압입니다. 이렇게. 네,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압력 수조 내에 유지시켜줘야 할 공기의 최소 압력은 얼마 나오냐? 바로 0.5가 나옵니다. 0.5 메가파스칼이 자, 나오게 되는 거죠. 정답은 0.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하상가에 제연 설비를 설치하려고 한다. 화재 안전 기준과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덕트의 높이 제한은 500mm이다.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500이라는 얘기는 최대 높이가 최대가 500이라는 얘기입니다. 최대가. 자, 단 강판 두께, 덕트 플랜지, 보온 두께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자, 배출기는 원심 다익형, 각종 효율은 무시한다. 그리고 예상 제연구역의 설계 배출량은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고요. 공기의 밀도는 일정하다. 자, 이 조건을 참조해서 지금 4개의 문항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배출기의 흡입측 주 덕트의 최소폭을 구하시오. 자, 배출기의 흡입측 주 덕트의 뭘 구해라? 최소폭을 구하래요. 최소폭을. 자, 이런 거죠. 지금 주 덕트가 이렇게 사각형 형태의 그러니까 단면이 사각형이라는 얘기, 단면이. 자, 이게 덕트입니다. 단면. 덕트의 단면인데 지금 주 덕트의 높이 제한이 500mm래요. 그러면 최대의 높이가 500mm라는 거죠. 500mm. 0.5m인가요? 0.5m. 이렇게. 그때 최소폭. 자, 최소폭입니다. 최소폭이니까 높이는 최대가 돼야 되겠죠. 최대. 그렇죠? 높이가 최대일 때, 그러니까 면적이 일정하다고 했을 때 높이가 커야 폭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폭을 구하는 거니까 높이는 최대값을 적용을 하는 거죠. 최대값을. 자, 그러면은 이 최소폭을 구하려면은 이 면적을 알아야 되겠죠? 면적. 그때 이 주 덕트를 통과하는 풍량을 Q라고 놨을 때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면적은 풍속을 풍량으로, 그러니까 풍량을 풍속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쵸? 풍량을 풍속으로 나누면 면적이 구해져요. 자, 그러면, 자, 풍량이 얼마냐? 지금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단위가 뭐죠? 이 풍량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세크예요. 단위가. 자, 그러면 어떻게 쓰냐? 4만 세제곱미터고요. 자, 1시간이 몇 초죠? 1시간? 1시간이 3,600초입니다. 그래서 이걸 3,600초로 나눠줘요. 이렇게. 1시간이 3,600초니까. 자, 그리고 이제 풍속 안 나왔죠? 자, 지금 이게 어디냐면 흡입측. 그죠? 흡입측. 자, 흡입측 풍도에서의 풍속이 얼마죠? 바로 15m/s 이하죠. 15.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5m/s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 나오냐? 면적이 계산하면 0.74 정도가 돼요. 0.74 이제 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 덕트의 최소 폭을 이곳을 L이라고 놓을게요. 편의상 L로 놓을게요. 자, 최소 폭은 얼마냐? L은 면적을 높이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0.74 제곱미터를 높이가 0.5니까 0.5m로 자, 나눠줍니다. 얼마 나오겠어요? 계산하면 1.48 정도 됩니다. 1.48m. 그래서 흡입측 주 덕트의 최소 폭은 1.48m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자, 문항에 대한 풀이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문항은 같아요. 같은데 이번에는 흡입측이 아니고요. 어디냐면 배출측.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풍속만 다릅니다. 풍속만. 자, 그러면 여기서 바로 구해볼까요? L은 어차피
주덕트의 면적은 똑같잖아요. 그죠? 0.74. 0.74. 자, 제곱미터인데, 자, 풍속이 얼마냐? 이 배출축 풍도에서의 풍속은 20m/s 이하죠.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20m/s 이하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20m/s로 달라지겠네요. 이게 다시 여기서 정정할게요. 자, 지금 면적이 달라지겠네요. 그러니까 풍량은 동일한데 풍속이 다르죠. 그럼 여기서 새롭게 다시 구해주는 게 맞겠네요. 자, 다시 구할게요. 면적입니다. 면적. 그럼 풍량을 자, 풍속으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4만 세제곱미터 퍼 3600초고요. 이제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풍속이 달라지니까 이제 면적이 달라지는 거죠. 풍량이 지금 일정하니까. 그래서 여기를 20m/s로 자, 나눠줍니다. 그러면 면적은 0.56 됩니다. 0.56 제곱미터 되고요. 이제 폭을 구할 수 있어요. 폭은 0.56 제곱미터를 이제 높이가 0.5죠. 똑같이 0.5m로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최소 폭은 1.12 정도가 되네요. 1.12m. 이렇게 해서 배출축 주 덕트의 최소 폭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준공 후 풍량 시험을 한 결과 자, 풍량은 시간당 32,000세제곱미터, 회전수는 500rpm, 축동력은 7kW로 측정되었다. 자, 배출량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를 만족시키기 위한 배출기의 회전수를 구하시오. 회전수. 자, 지금 뭐가 변한 거예요? 풍량이 지금 현재 시간당 32,000세제곱미터예요. 근데 이 풍량을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까지 만족시켜야 된대요. 그러면 회전수와 풍량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거죠. 즉, 펌프의 상사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자, 보세요. 펌프의 상사법칙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풍량과 풍속의 관계라고 했어요. 풍속의 관계, 회전수. 그러면 여기서 Q1분의 Q2는 N1분의 N2 곱하기 N1분의 N2 곱하기 자, 얼마가 되는 거죠? D1분의 D2의 요거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펌프의 직경은 언급이 없죠. 그러니까 펌프의 직경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직경은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 결국 Q1분의 Q2는 N1분의 N2입니다. 그죠? 그럼 뭐냐? 풍량과 회전수는 뭐한다? 비례하죠, 비례. 그렇죠. 회전수가 2배면 풍량도 2배. 회전수가 3배면 풍량도 3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N2를 구할 거예요, N2. 회전수 N2는 N1 곱하기 Q1분의 Q2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N2는 N1 곱하기 Q1분의 Q2가 됩니다. 자, 보세요. N1이 얼마예요? 회전수가 500rpm 곱하기 자, Q1은 시간당 32,000이죠. 32,000. 그 다음에 Q2는 시간당 4만 세제곱미터. 4만. 이걸 계산하시면 돼요. 펌프의 상사 법칙입니다. 그러면 회전수는 얼마 나오냐? 625가 됩니다. 625rpm. 네, 이렇게 해서 회전수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항을 보시면 자, 회전수를 높여서 배출량을 만족시킬 경우에 자, 예상 축동력을 구하시오. 축동력. 자, 이것은 뭐예요? 회전수와 축동력의 관계를 또 물어본 거네요. 자, 축동력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P1분의 P2는 N1분의 N2의 세제곱 곱하기 D1분의 D2의 5제곱이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경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이건 무시하고 축동력과 그리고 회전수의 관계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뭘 구하는 거예요? 네, P2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써볼게요. P2는 P1 곱하기 N1분의 N2의 세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P1이 얼마라고요? 축동력이 7kW입니다. 7kW. 7 곱하기 N1은 500rpm, N2는 600, 여기죠. 625rpm. 이거의 몇 제곱? 세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축동력은 얼마냐? 대략 13.67 나옵니다. 13.67kW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축동력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화약제의 명칭을 각각 화학식으로 나타내시오. 자,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명칭을 이제 우리말이 아닌 화학식으로 표현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자, 분말 소화약제로 자동차나 일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자, 여기서 분말 소화약제는 1종부터 4종까지 4가지의 약제로 분류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그 4가지의 분말 소화약제 중에서 차고나 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약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제3종 분말 소화약제죠. 그래서 요 자동차나 일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약제. 그래서 이거는 제3종 분말 소화약제의 주 성분인 인산암모늄의 화학식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NH4H2PO4. 자, 이 화학식 암기하셔야 돼요. NH4H2PO4. 이게 바로 제1인산암모늄의 화학식이 되는 겁니다. NH4H2PO4. 이렇게 화학식으로 작성하셔야 돼요. 다음 2번. 할론 소화약제로 이용되며 상온에서 기체인 염소계통에, 자, 염소계통의 유독가스를 발생하지 않는 약제다. 염소. 그러니까 화학식에 염소가 안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죠? 바로 할론 1301. 거기에는 염소가 안 들어갔죠. 그래서 이거는 할론 1301이라고 하는 CF3BR이 되는 거죠. 그죠? 염소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론 1301에 해당하는 CF3BR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약제가 방출되면서 음모 현상을 일으키고 임계 온도가 31.35도씨. 이게 지금 단서입니다. 임계 온도가 31.35도씨인 가스계 약제. 이것은 바로 이산화탄소죠. 임계 온도가 31.35도씨인 거는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CO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해당하는 명칭을 이렇게 화학식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에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기준에 대한 다음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해당 문제는 이제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의 그 수동식 기동장치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이제 알맞은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실게요.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자, 몇 미터 이상이죠? 가장 일반적인 높이입니다. 일반적인 높이. 바로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이렇게 해서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2번, 기동장치 인근에 보기 쉬운 곳에 자, 이거라는 표지를 할 것. 이건 뭐예요? 바로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할로겐 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 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그래서 채워주시고요. 다음 3번.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이것을 설치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바로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한다는 거죠. 전원 표시 등. 다음 4번. 자, 이것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거는 개정된 사항이죠, 이건. 그래서 여기는 원래는 이제 5kg이었던 것이 바뀌었습니다. 얼마로 바뀌었어요? 50N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이렇게 해서 빈칸에 알맞은 내용들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옥내 수화전 설비가 설치된 어느 건물이 있다. 옥내 수화전이 2층에 3개, 3층에 4개, 4층에 5개일 때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강물음에 답하시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향정은 20m, 배관의 손실 수두는 실향정의 20%로 본다. 그리고 소방호스의 마찰 손실 수두는 7m이고 펌프 효율은 60%, 전달 개수는 1.1, 그리고 고가 수조는 옥상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배관 직경 산정 기준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 전격 토출 압력의 65%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배관은 다음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5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수원의 저수량을 물어봤어요. 수원의 저수량입니다. 자, 그러면 수원의 저수량은 바로
2.6 세제곱미터에다가 바로 옥내 수화전의 개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옥내 수화전의 개수는 최대 몇 개라고 했어요? 최대 2개죠. 자, 이걸 아직까지 5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 개정이 되면서 최대 2개로 바뀌었습니다. 아시겠죠? 두 개로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옥내 수화전이 2층에 3개, 3층에 4개, 4층에 5개. 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5개죠? 자, 5개이지만 최대 2개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요 n에는 n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2. 자, 그래서 2.6 세제곱미터에다가 바로 2를 곱해주면 돼요. 2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수원의 저수량은 5.2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옥상 수원의 저수량. 자, 옥상 수원 같은 경우는 얼마죠?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옥상 수조의 수원을 구할게요. 자, 2.6 세제곱미터 곱하기 2개. 자, 여기에다 얼마 곱해준다고요? 예,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을 곱해줍니다. 3분의 1. 그러면 옥상 수조의 수원의 저수량은 1.73 정도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펌프의 토출량은 얼마냐? 펌프의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 같은 경우는 얼마를 곱하는 거죠? 분당 130리터죠. 분당 130리터에다가 마찬가지로 뭘 곱해주는 거죠? 옥내 수화전의 개수를 곱합니다. 자, 그러면 130 곱하기 몇 개? 똑같아요. 최대 2개. 2를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당 260리터가 되겠죠. 자, 이거 문제 풀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지금 펌프의 토출량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죠. 리터 퍼 미닛 아닙니다. 그래서 답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260리터를 세제곱미터로 바꿔주면 0.26이 되는 거죠. 그렇죠? 0.26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단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 틀리기 쉬워요. 0.26 세제곱미터 퍼 미닛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전동기의 용량을 구하래요. 전동기의 용량.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자, 이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전동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자, 그러면 P는 에타 T분의 9.8 QH K로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이제 바로 대입을 할 거예요. 먼저 펌프의 효율은 60%. 0.6이죠? 효율 0.6이고요. 그 다음에 자, T는 시간인데 60초라고 보시면 돼요. 1분. 1분에 해당하는 60초. 60초고요. 그 다음 9.8 곱하기 자, 이건 Q는 펌프의 토출량인데 아까 얼마 나왔죠? Q 아까 얼마 나왔어요? 0.26 세제곱미터 퍼 미닛 나왔죠? 이 단위가 똑같아요. 이 토출량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미닛입니다. 그래서 0.26을 그냥 바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0.26을 넣습니다. 0.26.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 들어갈 게 뭐냐? 전향정. 자, 전향정이 구해야 되는데 전향정 모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향정을 따로 한번 구해볼게요. 전향정. 자, 여기다 할까요? 자, 전향정 H는 H1 플러스 H2 플러스 H3 여기에다가 17m를 더하는 거죠? 옥내 수화전이니까 옥내 수화전. 이거는 0.17 메가파스칼에 해당하는 수도예요. 17m 대략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H1은 뭐냐? H1은 소방 호스의 마찰 손실입니다. 호스 7m 플러스 자, H2는 배관 및 관 부속의 마찰 수도인데 자, 실향정의 몇 퍼센트? 20%. 근데 실향정이 20m래요. 그러면 20 곱하기 0.2가 되는 거죠. 그렇죠? 실향정의 20%. 자, 플러스 실향정 20m 플러스 17m.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향정은 자, 얼마가 나오냐? 48m네요. 48m.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48m를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달 개수
1.1 곱하면 됩니다.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전동기 용량은 대략 3.74, 네, 3.74 kW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번 문제 보실게요. 성능시험 시 배관직경을 구하시오. 성능시험 시입니다. 성능시험 시 배관직경. 근데 배관직경 산정 기준은 전격 토출량의 150%로 운전 시에 전격 토출 압력의 65%를 기준으로 한대요. 자, 이 기준을 따라야 됩니다. 이 기준대로. 자, 그러면 자, 직경을 바로 구할 건데, 자, 보세요. 자, 직경 D죠. D. 자, 이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은, 자, 우리 이런 공식 있잖아요. 방수량 구하는 공식 중에서, 자, 보세요. 자, 방수량입니다. 방수량 Q는 0.653 곱하기 D제곱 곱하기 루트 CP죠. 그렇죠? 방수량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때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은 이 직경 D를 구하는 거예요, D. 이 D를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D는 어떻게 구하냐? 자, 이 공식 바꿀 수 있어야 돼요. D는 루트 0.653 곱하기 루트 CP 분의 Q가 돼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 식을 변형한 게 이겁니다. 여기. 자, 그런데 전격 토출량의 150%, 전격 토출 압력이 65%라고 했죠? 그러면 전격 토출량의 150%니까 이 Q에 뭘 곱해주면 돼요? 1.5를 곱하면 되겠죠? 150%니까. 그리고 전격 토출 압력이 65%니까 이 P에다 뭘 곱해주면 돼요? P에다 0.65배.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이 없다라고 하면 그냥 아까 했던 그 첫 번째 식이 맞는데 이 조건 때문에 그 전격 토출량의 150% 그리고 전격 토출 압력의 65% 이거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여기다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루트 0.653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이 P가 뭐예요? P. 자, P가 뭐냐면은 아까 자, 지금 P가 뭐냐? 그 0.48 아까 그 전향적 H가 48m 나왔죠. 이 48m를 자, 압력으로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돼요? 0.48 메가파스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0.48을 대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0.65배. 0.65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루트 CP에다가 0.65배. 자, 그리고 전격 토출량의 몇 퍼센트? 150%. 그래서 여기는 1.5 곱하기 자, Q가 얼마예요? Q. 자, 여기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에서의 이 펌프의 토출량의 단위가 뭘까요? 이거 단위 뭐예요? 리터 퍼 미닛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토출량과 단위 달라요. 여기는 리터 퍼 미닛입니다. 리터 퍼 미닛. 그래서 얼마가 들어가냐? 여기는 260이 들어가는 거죠. 260 리터 퍼 미닛이 들어갑니다. 자, 단위를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 리터 퍼 미닛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자, 이게 얼마 나오냐? 18.39가 돼요. 18.39고요. 여기서 이 직경, 요 직경의 단위가 밀리미터입니다. 미터 아닙니다. 밀리미터예요. 그래서 여기도 단위가 밀리미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얼마가 돼요? 18.39니까 이 중에서 선택하면은 얼마가 되죠? 25mm가 되는 거죠. 이 중에서 선택해야 되니까 정답은 25mm가 네,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옥내 수어전 설비의 방수구에 관해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자, 지금 옥내 수어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제 빈칸 채우기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서술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빈칸 채우는 문제부터 보실게요. 방수구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완성하시오. 자, 첫 번째부터 보시면 특정 소방 대상물에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 수어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 자, 수평거리 기준입니다. 수평거리는 바로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거. 수평거리 기준 25m 이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몇 미터 이하냐?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는 바로 1.5m 이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호스는 구경. 자,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유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바로 호스는 구경 몇 밀리미터 이상이에요? 구경 40mm 네, 이상인 거죠. 그런데 호스릴 옥내 수화전 설비 같은 경우는 얼마 이상이다? 네, 25mm 이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빈칸 채워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문제 보실게요. 옥내 수화전 설비의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를 3가지만 쓰시오. 자, 이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가 몇 가지가 있냐면 화재안전 기술 기준을 보시면 총 5가지의 제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가지만 작성하시면 되는데 자, 5가지 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방수구 설치 제외입니다. 첫 번째, 냉장 창고 중 온도가 영하인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이렇게 온도가 영하인 경우, 냉동창고의 냉동실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동파의 우려가 있겠죠? 왜냐면 옥내 수화전 설비는 물을 이용한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은 설치 제외가 된다는 거죠. 다음 2번째,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 장소. 그렇죠? 옥내 수화전 설비는 약재가 물이기 때문에 물과 만나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이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설치 제외고요. 3번째, 발전소, 변전소 등으로서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전기시설에는 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 제외입니다. 다음 4번째, 식물원, 수족관, 목욕실, 자, 관람석 부분을 제외한 수영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자, 이건 뭐겠어요? 이런 곳은 다 물이 구비가 되어 있죠. 식물원이나 수족관이나 목욕실, 수영장 이런 곳에는 다 물이 비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방수구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째,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장소. 이렇게 해서 5가지 정도가 있고요. 이 중에서 3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일제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 계통의 일부 도면이다. 자, 주어진 조건을 참조하여 이 설비가 작동되었을 경우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자, 먼저 문제의 조건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이 나와 있고 계통도 나와 있죠. 그 다음 이 표를 채워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총 10개의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을 보실게요. 속도 수도는 무시하고 표의 마찰 손실만 고려할 것. 여기 나와 있죠. 1m당 마찰 손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마찰 손실만 고려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방출 유량은 방출 계수 K값을 산출하여 적용하고 계산 과정을 명기할 것. 그러니까 문제에 방출 계수 값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을 이용해서 방출 계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배관 구성 및 밸브류는 무시하며 단순히 뭐만 하라고요? 관의 길이만 고려하라는 얘기입니다. 관 길이만 고려하고요. 그리고 입력 항목은 계산된 압력 수치를 명기하고 배관은 시작점의 압력을 명기할 것. 그리고 살수 시 최저 방수압이 걸리는 헤드에서의 방수압은 0.1MPa이다. 자, 그리고 각 헤드의 방수압이 같지 않음을 유의할 것. 그렇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말단에 있는 이 A헤드의 방수 압력이 0.1MPa이고 BC의 방수 압력은 0.1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말단 부분부터 이 A, B, C, D 이 방향으로 하나씩 구해가는 게 순서입니다. 하나씩 구해가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헤드 A의 유량이 80입니다. 자, 그럼 A 유량이 Q는 80L/min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그 방수 압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0.1MPa이죠? 그럼 여기는 P가 0.1MPa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 방수량과 방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구할 수가 있냐? 바로 방출 계수 K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해보세요. 자, 방수량 Q는 K 곱하기 루트 CP죠? 그렇죠?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그럼 K는 루트 CP분의 자, Q가 되고요. 루트 10 곱하기 자, 방수압이 얼마예요? 방수압이 0.1이죠. 0.1분의 방수량 80입니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K 값은 80이에요. 자, 이걸 먼저 구해놓고 시작할게요. 80입니다. 80. 자, 80. 자,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볼 거냐면은, 자, 보세요. 이 구간, A에서 B 구간입니다. AB. 요 AB 구간에서의 뭘 구할 거냐면 손실계, 마찰 손실을 구할 겁니다. 손실 압력을. 근데 자, 당연히 AB 구간의 유량은 80이겠죠. 여기 A 헤드에서의 유량이 80이니까 여기 AB 구간에 흐르는 유량도 그대로 80이 흐르겠죠. 그래서 여기가 80인 거예요. 80. 길이는 3m예요. 그렇죠? 길이 3m. 1m당 마찰 손실이 0.01이네요. 자, 그러면 구간 손실은 뭐냐? 간단합니다. 이 구간 손실은 이 배관의 길이에다가 미터당 마찰 손실을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죠, 단순하게. 그게 이 구간 손실이에요. 맞죠? 자, 그럼 곱하면 얼마 돼요? 곱하면 0.03입니다. 그래서 1번은 0.03이에요. 0.03. 간단하죠? 자, 그러면 손실계. 자, 이 AB 구간에서의 손실계는 얼마가 돼요? 손실계. 손실계는 잘 보세요. 이 A 헤드에서의 방수압이 0.1이죠. 근데 AB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압이 0.03입니다. 그러면 이 값과 이 값을 합하면 돼요. 합하면 돼요. 그러면 0.13입니다. 0.13 이렇게. 2번까지 순조롭게 구했습니다. 0.13이에요. 자, 그 다음 헤드 B입니다. 헤드 B에서의 뭘 구해야 돼요? 유량. 헤드 B에서의 유량을 구하래요. 유량.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하냐? 자, 유량은 K 곱하기 루트 CP를 구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방출 계수가 80이에요. 안 변합니다. 고정입니다.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자, 얼마의 압력이? 자, 여기에서의 압력을 하시면 돼요. 누적된 거 0.13MPa. 그럼 여기다 0.13을 넣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 값은 91.21입니다. 91.21이에요. 그래서 여기 헤드 B에서의 유량은 91.21이 나오는 거예요. 91.21입니다. 91.21. 그 다음에 이제 B는 없습니다. 여기. 그죠? 이제 없어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BC. 자, BC 구간의 유량을 구할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 B 헤드로 91.21이 방사가 되고요. 이쪽 AB 구간 이쪽으로 80이죠? 분당 80이. 그쵸? 그러면 이 BC 구간의 유량은 얼마가 돼요? 얼마가 돼요? 이 80과 91.21를 합하면 되겠죠. 여기 이 BC 구간을 통과하는 유량. 그러니까 80과 91.21을 더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값을 더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4번에는 171.21이 들어갑니다. 171.21이 들어가요. 유량이, 방수량이. 이제 흐르는 유량이죠. 그죠? 지나가는 유량.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구간 손실 구해야 되겠죠? 구간 손실은 길이에다가 1m당 마찰 손실을 뭐 한다고요? 곱해준다고 했어요. 자, 곱해주면 0.06이 나오죠. 그러면 이 6번에 해당하는 손실계는 얼마겠어요? 바로 자, 여기까지 누적되어 있는 손실이 0.13이죠. 0.13에서 0.06을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6번에 들어가는 손실은 0.19가 되는 겁니다. 0.19MPa. 이 두 개를 합한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뭐냐? 7번은 헤드 C에서의 유량이죠. 유량. 그럼 이제 여기 넣어서 어떻게 구하냐? 자, 똑같아요. 지금 아까 여기는 헤드 B였어요. B. 그럼 C에서의 유량을 구하면 똑같습니다. K 곱하기 루트 CP. 자, 그러면 80 곱하기 루트 10 곱하기 이제 얼마가 됐어요? 누적된 손실이 0.19잖아요. 그래서 0.19를 대입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방수량이 얼마냐? 방수량이 110.27 나오네요. 110.27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7번은 110.27이 돼요. 110.27. 그리고 쭉 없죠? 여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D. 요 CD 구간에서의 이제 유량을 구할 건데, 자, 여기 C에서는 얼마나? C에서는 110.27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지금 110.27, 91.21, 그리고 80. 이 세 개를 다 합친 값이 바로 CD 구간에 흐르는
유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합치시면 돼요. 그래서 CD 구간의 유량은 281.48입니다. 281.48. 이거 다 합치시면 돼요. 이거 세 개를 다 합친 게 바로 CD 구간의 유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구간 손실을 구하면 길이 6m에 미터당 손실 0.01이죠? 곱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온다? 0.06이 나오는 거죠. 0.06.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10번 손실계를 보시면 아까 0.19 있었죠? 자, 지금까지 누적된 손실이 0.19예요. 또 0.19에다가 여기는 0.19에다가 0.06 있죠? 그렇죠? CD 구간에서의 마찰 손실이에요. 0.06. 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낙차. 자, 낙차가 4m죠? 이 낙차에 대한 압력도 더해줘야 돼요. 그러면 4m에 해당하는 압력이 얼마냐? 대략적으로 0.04m가 됩니다. 4m에 해당하는 압력 0.04m. 이것까지 더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번에 들어갈 압력은 0.29가 되는 거죠. 0.29 메가파스칼. 자, 이렇게 해서 주어진 표를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무대부의 장소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려고 한다. 자, 가로 40m, 세로 30m일 때 헤드의 소요 개수를 산출하시오. 단, 헤드의 배치 형태는 정방형이라고 했습니다. 정방형, 그러니까 정사각형 형태로 헤드를 배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헤드를 정사각형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거죠. 정사각형 형태로 헤드를 배치할 때 그때 이제 몇 개가 설치가 되느냐 이거를 지금 물어본 문제죠. 자, 그럼 먼저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지금 이게 어디에 설치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바로 특정 소방 대상물의 무대부, 무대부 장소에 설치한대요. 그럼 무대부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거리. 자, 무대부는 수평거리가 몇 미터 이하죠? 바로 1.7m 이하입니다. 이거를 알아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무대부는 수평거리 얼마라고요? 1.7m 이하라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먼저 무엇을 구할 거냐면은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을 알아야 돼요. 간격.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즉 여기를 말하는 거죠. 이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요거를 이제 S라고 놓을게요. 간격. 근데 어차피 이게 정방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격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S가 되는 거죠. S입니다. S. 그리고 이때 수평거리, 이 수평거리를 R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R이 무엇이냐면은 이 헤드와 헤드의 가운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요게 반경 R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헤드를 중심으로 원을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그 반경이 R인 거예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경이 뭐가 되겠어요? R이 되는 거죠, R.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바로 2R이 되는 거예요. 2R.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 S는 2R 곱하기 바로 코사인 몇 도다? 45도다. 그렇죠? 이게 정방형이니까 요 각도가 45도의 각을 이루잖아요. 45도의 각. 그래서 2R 곱하기 코사인 45도입니다. 자, 그러면 2 곱하기 자, 수평거리 얼마라고요? 1.7m 이하. 그러면 1.7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코사인 45도를 곱합니다. 그러면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은 대략적으로 2.4m 정도가 돼요. 여기가 대략적으로 2.4m 정도 된다고요. 2.4m. 자, 그러면 자, 가로변. 자, 가로변으로 들어가는 헤드 개수 구해볼까요? 가로변? 지금 가로의 길이가 40m죠? 40m를 헤드 간격으로 나눠주는데요. 2.4로. 2.4로 나누면 이 값이 16.67 정도 나오고요. 절상합니다. 17개. 자, 가로로 17개씩 들어가요. 가로로. 그 다음에 세로변. 자, 그럼 세로변에는 몇 개가 들어가냐? 마찬가지로 세로의 길이 30m를 2.4m로 나눠줍니다. 네. 그러면 이 값은 12.5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절상해주면 13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17개씩 13줄. 맞죠?
17개씩 13줄입니다. 자, 따라서 자, 전체 헤드의 개수는 자, 지금 17개씩 13개 줄이니까 곱하시면 돼요. 17개씩 13줄. 따라서 221개가 소요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221개가 되겠습니다.